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4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해 조계사에서 회양식을 봉행합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인도순례를 마치면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를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부대중 능력과 업에 따른 저마다의 전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관계 인사들이 인도에서 우리 사찰 음식을 먹으며 상월결사 순례 원만회양을 경축했습니다. 이번 상월결사 인도 순례는 참여한 스님들 각자에게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례단은 중생구제의 원력을 바로 세우며 참된 수행자로 새 출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 3대 대왕으로 꼽히는 인도 아소카 대왕을 그린 장편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칼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한 군주의 일대기가 상월결사 순례로 높아진 인도 불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걸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43일간의 순례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해 조계사에서 회양식을 봉행합니다. 인도순례단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버스로 조계사로 이동해 인도순례 회양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인도순례 회양식은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무대에서 스님들과 불자 등 전국 15,000여 명의 사부대중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회양법회에선 대학생 청년포교의 활성화에 염원을 담아 20대 순례단원인 조석주 전 대불련 회장과 정유림 단원이 선두로 입장할 예정입니다. 회양식은 삼귀와 반야심경 봉독, 인도순례 경과보고, 대통령 축사, 총무원장 치사,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봉행사가 발표되며 108 원령문에 맞춘 108배 정진이 펼쳐집니다. BBS 불교방송은 오전 11시부터 상월결사 인도순례,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조계사 회양식을 TV와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이와 함께 상월결사는 인도순례단과 함께했던 목조 좌불, 상월 부처님을 서울 조계사와 불교 박람회에서 친견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조계사는 오늘 회양식 이후부터 오는 29일까지 대웅전 앞에서 상월 부처님 친견의 기회를 제공하며 불교박람회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센터 세택에서도 상월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공식 해단식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인도순례를 마치면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를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로 요약되는 21세기 전도선언의 의미를 거듭 강조하면서 사부대중 모두 저마다의 전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시라바스티에서 봉행된 대법회를 마지막으로 부처님 전법의 길 끝에 다다른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기원정사 인근 한국사찰 천축선원의 법석을 마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결사 해제 때마다 자자를 통해 정진을 회양하는 자신을 돌아봤지만 이번 인도순례는 한국 불교가 참회에서 원력으로 나아간 계기가 된 만큼 서로 간 소감을 나누는 소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창살에 매달려서 저희들의 모습을 거의 한 2시간여를 호심에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이 인도 와인처럼 바라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완전히 사그라든 줄 알았지만 이역만리서 부처님 땅을 찾은 수행자들을 위해 동네 어귀마다 모여 꽃비를 내려주던 일부 제자들의 모습은 자긍심과 함께 가슴 먹먹한 감동을 느끼게 했고 이번 상월선언 순례로 인해서 꺼져가는 인도 불교의 새로운 덕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불교가 인도 불교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역할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좀 더 불자님들 앞에 자신 있게
다가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소회를 찬찬히 들은 상월결사이주 자승스님은 사부대중이어 떠나라로 요약되는 21세기 전도선언의 의미를 상술하며 종단을 지키기 위해 사부대중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가자 감소가 가속화되면 그 빈자리를 AI 스님이나 제가불자들이 메꿔야 한다며 조계종단 종원종법 8조에 종단 구성을 사부대중으로 명시한 조항을 사부대중 불교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제가불자가 참여하는 불교에 우리 스님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식을 느낄 틈 없이 사찰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부대중은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이 종단을 지키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출가자 감소가 가속화되면 그 빈자리를 AI 스님이나 제가불자들이 메꿔야 한다며 조계종단 종원종법 8조에 종단 구성을 사부대중으로 명시한 조항을 사부대중 불교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승스님은 순례 중 걷고 또 걸으면서 생각한 인도 불교의 관광 유적지와 배경엔 치우침이 있다며 엘리트 중심의 귀족 불교나 불사와 제의에 집착해 스스로 망하는 타락한 불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생이 살아있는, 중생이 숨쉬고 있는 곳곳에 스님네들이 파고들어서 모두와 함께 해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인도 불교가 귀족 불교가 아니고 천민 속에 살아 있었다면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죽여서 불교를 없앴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 불교가 이슬람, 힌두교의 영향에 멸망했듯 기독교 등 이웃 종교의 사실상 호객 행위에 가까운 공격적인 태도에서 불교를 지켜내려면 적극적으로 전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중생 속으로 파고들라고 말했습니다. 앉아있는 불교 중엄신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불교 식물불교, 말로만 하는 불교 침몰하는 불교, 죽어가는 불교. 앉아있는 불교, 마음으로 하는 불교, 말로만 하는 불교에서 과감히 떨쳐버리고 우리는 중생 속으로 각기 능력과 법에 따라서 각계각층으로 모두 파고들어야 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참회에서 원력으로, 선방에서 사회 속으로, 산중에서 중생 속으로 향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계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1167km 상월결사 인도순례 역사적 성취는 한 인도수교 50주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남기고 있는데요. 양국 정관계 인사들이 인도에서 우리 사찰 음식을 함께 먹으며 우애를 다지고 상월결사 순례 원만회양을 경축했습니다. 인도에서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인도 수교 50주년에 인도 뉴델리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저에서 양국 정관계 인사들이 함께한 한국 사찰 음식 만찬. 주인도 대사관과 조계종이 공동 주최를 한 이 자리에는 인도의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강재복 대사는 이들을 각별히 환대하며 주경 스님과 함께 한인도 양국의 초청자들을 반겼습니다. 만찬 시작에 앞서 장 대사는 상당 시간을 할애해 영어로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양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순례 기간 사부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누구보다 염려했던 장대사였기에 인도 정관계 인사들을 향한 감사에 진심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We worried about the safety and the health of those pilgrims who were supposed to walk all along the old way. So
it was not easy, but it was completed successfully. So we are very much relieved by the completion without any small incident. Thank you to the government of India.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도 부처님 8대 성지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도 당국에 전하며 상월결사의 성취를 기렸습니다. 상월결사의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43일간 1200km의 보행순례는 가장 상징적인 순례입니다. 부처님의 성도지 보드가야를 비롯한 8대 성지는 한국 불자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순례하고 싶은 소중한 장소들입니다. 조명희, 황보승희, 김영배, 김병주, 이수진 의원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 우리나라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한 만찬에서는 한국 무용 등 식전 공연이 펼쳐졌는데 특히 조계종의 어산종장 동안스님은 화청으로 생명 존중과 세계평화, 불교 중흥 등 상월결사 정신을 알렸습니다. 만찬에 앞서 장 대사는 BBS 등 한국 기자들과 만나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인도에 한국의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외교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대사관으로서도 외교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그 성지 순례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보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우리 한국을 또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례 행사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한인도 수교 50주년의 상월결사 인도 순례로 더욱 선명하게 각인된 붓다의 길이 이제 양국의 미래 100년을 향한 나침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43일간 펼쳐진 이번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참여한 스님들 각자에게도 중생구제의 원력을 다시 세우며 참된 수행자로서 새 출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례 단원들의 다짐의 말을 전경윤 기자가 담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을 서원하며 붓다의 길을 따라 걸었던 상월결사 인도 순례 단원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함께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순례 단원들은 이번 순례 기간에 보고 느낀 것들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한국 불교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짜증만 내면서 40일이 좀 지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늘 그렇구나. 준비할 때는 굉장히 막 뭘 할 것처럼 막 하다가 실제로 뭐 하다 보면 또 후회할 일이 또 나중에 마지막 가서는 다음에 다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걸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모든 게 믿음에서 모든 게 출발되니까 그런 어떤 스님의 어떤 간절함과 또 이 한국의 보국에 있는 또 우리 불자님들이 어떤 간절함이 같이 흡된다면 그분들을 원하는 게 잘. 특히 순례 단원들은 아무리 원력을 세워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당부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내 이웃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순례가 그동안 수행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데 물어보니까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운 게 있지 않나. 순례단 스님들은 또 이번 순례가 잠자고 있는 인도 불교를 다시 깨우고 인도 사회에 한국 불교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라면은 인도 사회에 차별대우 받는 불가촉 천민들이 불자로 많이 개종해서 인도 사회가 평등 사회가 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마음이나 해야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또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 불교와 인도 불교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또 해야 될 책무가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 단원들은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43일간 펼쳐진 순례단의 정진은 순례단만의 성과를 넘어 모든 사부대중과 중생이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순례 회양이 대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한국 불교 중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알렉산더 칭기즈 칸과 더불어 세계 3대 대왕으로 꼽히는 인도 아소카 대왕을 그린 장편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칼을 버리고 불교에 귀했던 드라마틱한 군주의 일대기가 상월결사 순례로 높아진 인도 불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걸로 기대됩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융성하게 하고 전 세계에 불교를 전했던 아소카 대왕, 칼을 버리고 담마, 즉 불법에 기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했습니다. 불교의 이상적 군주상인 전륜성왕의 현신이라 불렸는데 아소카 대왕의 일대기를 담은 장편소설이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아소카 대왕을 보면은 불교에 귀하기 전과 귀한 후는 정반대입니다. 정말 아소카 대왕한테는 한 인간한테 이런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가. 불교에 귀하기 전에는 정말로 잔인한 왕이었거든요. 최근 아소카라는 실존 인물이 잔혹한 피해 군주에서 불교에 귀의해 자비로운 성군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굵직한 사건과 주변 인물의 관계를 통해 극적으로 묘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담아냈습니다. 당대 인도의 종교, 문화, 생활뿐 아니라 불교가 인도를 넘어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도 아우릅니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했고 인물의 심리 변화, 갈등, 사건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불교에 귀한 뒤부터는 본인 스스로 나는 믿음의 실천자다, 승가의 보호자다. 그리고 단순히 불교만 보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교도 수행에 올바를 때 철저하게 보호했던 말하자면 종교주의자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소카 대왕의 발자취를 따라 15번의 인도 순례를 떠났고 30여 년 만에 작가의 역작이 탄생했습니다. 아소카 대왕이야말로 그런 국가 이기주의가 난무한 이런 현실에서 21세기 어떤 지도자들한테 어떤 그 지도자들의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43일 여정이 인도 불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면서 아소카 대왕을 그린 이 소설에 시선이 쏠릴지도 주목됩니다. 잔인한 피해 군주에서 담마의 실천자로 거듭났던 아소카 대왕, 갈등과 반목을 넘어 진정한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일러주면서 인도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평생을 호남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한 지리산 화엄사 조실, 금성당 명선대종사의 49제 막제가 봉행됐습니다. 어제 화엄사 각황전에서 진행된 막제에는 조계종 원로와 중진급 스님 등이 대거 참석해 생전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명선대종사의 맞상좌인 진만 스님은 스님께서는 생전의 대중화합과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셨다며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부단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일 원적에 든 명선 스님은 지난 1952년 전남 담양 부광사에서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오대산 상원사와 담양 부광사, 부산 범어사, 양산통도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했습니다. 이어 중앙종회 의원과 화엄사 주지,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달 2일 여수 흥국사에서 범납 71세,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호국 사찰 울산신흥사는 어제 경내 대웅전에서 신임 주지 취임을 기념해 대강백 요산 지안대종사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흥사 신임 주지 인경 스님의 은사인 전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대종사는 법상에 올라 인연 인과법을 설하고 사부대중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법회에서 신흥사 주지 인경 스님은 하루를 살더라도 평생을 살듯이 평생을 살더라도 내일 당장 떠날 것처럼 산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불자님들의 마음의 의지처가 되도록 도량을 가꾸고 부처님을 잘 모시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계가 주도했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출범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사업회는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 이사장에는 김문자 관음사 신도회장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항일항쟁 당시 희생된 스님과 도민들의 항일 정신을 제주 사회 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희생자 추모 사업을 비롯해 자료 발굴과 복원사업, 실록 편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명이나 이름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선명서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이 부산경찰청에서 올해 첫 초대전을 마련했습니다. 운곡 스님은 부산경찰청 1층 전시실에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경찰청과 함께하는 선명서화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초대전에는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법명을 그림으로 표현한 전통의 선명서화를 비롯해 일반인들의 가족 이름을 그림으로 표현한 선명서화 등 4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운곡 스님 초대전은 부산경찰청 1층 전시실에서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됩니다. 호랑이 그림으로 유명한 혜선 스님이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혜선 스님의 봄과 사랑전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과 이해를 위해 작품 속에 점자를 표현한 그림 80여 점과 시 19편으로 구성됐습니다. 스님 역시 출가 전 사고로 실명의 위기에 놓여 몇 개월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실상 생각한 건 좀 오래됐습니다. 4개월간 시각장애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지사에 그때의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과의 소통의 장을 또한 느끼게 됐는데요. 장애를 주제로 스님이 직접 쓴 시와 어우러진 작품은 단추와 보석 등 여러 재료를 점자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